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보수란 말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우파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 대한민국 세력, 애국 세력 뭐 이렇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수 진보는 정책이 다를 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념이 다를 때는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한민국 편 아니면 반대한민국 편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이 좌파는 수구 반동 세력이니까 절대로 이 진보라는 월계관을 씌워줘서는 안 됩니다. 이 요사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 자유민주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 진영 안에서, 우파 진영 아니죠.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름대로 이 좌파와 맞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권력을 잡지 않았으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말과 글을 많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론이 바뀝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 시원한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까 인터넷, SNS 등등을 통해서 많이 나누어서 보는 것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꼽아보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홍준표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이런 분들의 말과 글이 상당히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은 분들이죠.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이틀 전이군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내용이 좋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입니다. 이틀 전에 기자회견문,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읽은 기자회견문인데 이것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 강화 조치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국에 대한 삼불 약속으로 우리 국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졸속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여 안보의 골격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가 3개월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 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내주며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인블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주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 대놓고 주사파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홍준표, 김진태, 김문수, 심재철, 전희경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번도 논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추종자라는 뜻이 되고 김일성 집단은 우리의 적이니까 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현실적 뜻이 있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도 이 트위터에서 주사파란 말을 이런 맥락에서 썼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트위터는 제목이 과연 문재인 김정은 공동정부인가요? 제가 아는 전직 강원도 공무원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10년간 100개국을 뛰어다녔는데 현송월에게 점검을 받는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김정은 화형식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검토한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도 주적인 북한 눈치를 보니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문재인, 김정은 공동정부인가요? 국호, 국기, 선수단을 공동 사용하고 김정은 욕한다고 잡혀간다면 이미 연방제 수준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주사파 정권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할 조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주사파라고. 그럼 주사파가 아니라고 하든지 주사파로 의심받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이게 덮여진 상태에서 계속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홍 대표의 기자회견 연설문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좌파 국가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좌파 국가주의.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다만 히틀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디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히틀러를 나치당이라고 부릅니다. 나치당.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줄여가지고 흔히 통칭으로 그냥 나치당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국가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국가주의라고 그랬어요. 좌파 국가주의. 의미로서는 상당히 좌파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나치 이념하고 좀 비슷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거기 좋은 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이념을 다 한꺼번에 모아버린 거죠. 사회주의적 성향, 그리고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적 성향, 또 노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은 극우적 폭력 정당을 만든 거죠. 극우란 말을 함부로 쓰는데 극우 정당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나치당입니다. 극좌는 공산당이죠. 극좌 극우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것 같은데 가장 같습니다. 왜냐?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전체주의. 서로 막 싸웁니다. 1920대 30년대 유럽에서 특히 30년대 나치당과 공산당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극좌와 극우였습니다. 그런데
두 극좌는 극우고 공산주의와 나치 파쇼는 똑같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앙드레 지드 같은 문학가, 아서 퀘스텔러 같은 문학가, 그리고 조지 오웰, 또 있습니다. 처칠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일변도로 흐르던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이죠. 당신이 따르는 그 공산주의는 바로 당신이 싫어하는 나치즘, 파쇼하고 똑같다.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속성은 뭐냐? 국가가 포갑기구가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포갑기구가 되어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점에서 공산주의나 파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에 의존하고 탄압기구로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그리고 개인 숭배로 가고 하는 점이 똑같다. 어떤 점에서는 공산주의가 더 파쇼보다 악독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시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배경이 된 게 좌파 국가주의인데, 사회주의 국가주의인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연설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란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10년 가까이 많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입니다. 대충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교조적 국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좌파 국가주의, 교조적 국가주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세금으로 공문을 늘리는 방식 또한 좌파 국가주의에 종속된 포퓰리즘의 다름 아닙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좌파 국가주의 포퓰리즘. 좌파 국가주의 포퓰리즘, 소셜 포퓰리즘 이란 말은 요사이 그 좋은 나라를 망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서의 체제 경쟁에서 서방이 완승을 거둔 것도 자유라는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홍준표 대표가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00여 년 전에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데서 자유를 강조한 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는 자유 위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활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은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자유 위에 세워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위에 세웠던 그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는 그 계열의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명도 자유한국당이니까 이런 발언은 어울립니다. 자유한국당. 이 그동안에 자유라는 말을 당명으로 쓴 정당이 제일 원조가 이승만을 총재로 모셨던 1950년대의 자유당이었습니다. 이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혁명으로 이렇게 물러난 다음에는 당명에 자유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그 자유당이 연상되니까. 그러다가 김종필 씨가 1990년대에 이 충청도를 기반하는 정당을 만들면서 자민련이라고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그런 자유를 가져와서 서게 되었고, 새누리당 후신으로서 당명을 바꿀 때 작년에 자유한국당이 등장했습니다.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이름으로서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잘 지은 정직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변호는 다시 이 연설을 통해서 좌파 사회주의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개헌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재밌네요.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촛불 시위는 정권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국민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하면서 개헌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이것은 체제를 바꿔놓으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민주주의로 바꿔놓으려고 한다. 그것을 체제교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체제교체. 체제교체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헌법의 논리상. 체제교체는 헌법 개정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다가 독재합시다 하고 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주의는 거의 독재입니다. 사회주의 치고 독재 아닌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적으로 지방선거에 얹어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는 관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장명을 잘합니다. 관제 개헌, 좌파 개헌, 관제 개헌, 좌파 국가주의에 이어서 관제 개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제 교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내 개헌이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되죠. 개헌은 그렇게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국민들의 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이 토론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부 소수의 운동권만 참여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은 연내 개헌은 무리입니다. 개헌을 서두를 게 아니라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그 다음 정권에서 개헌의 방향이 잡히도록 그런 토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빠져버린, 영혼이 빠져버린 헌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것도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촛불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물론 국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집권 여당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거리의 정치도 있고 언론의 선동도 있고 하니까 이런 힘이 다 동원된다면은 더구나 KBS, MBC가 앞장선다면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의문부호로 남겨두면서 다만 홍준표 대표의 현실 인식이 사실에 입각하고 있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하는 점을 확인한 것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